여러분,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와 안보의 지형이 눈에 보이지 않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과 서울, 베이징, 평양을 오가는 여러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동맹의 풍경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방위비 분담이나 정상회담의 의제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의 외교 안보 전략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화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변화의 본질은 무엇이고 한국은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흐름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워싱턴과 베이징, 서울과 평양을 동시에 뒤흔드는 새로운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에서 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한국에게 요구하는 안보와 경제적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핵 위협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얽히면서 동북아의 안보 지형은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며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최대 시험은 무엇일까요? 단기적으로 보면 최근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에서 유출된 내부 보고서들이 보여주듯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했던 비용 분담 압박 전략은 단지 협상 카드가 아니라 향후 공화당 강경파와 결합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로 현실화될 수 있는 위험 신호로 읽힙니다. 실제로 2024년 미 의회 국방수권법 개정안에서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한 새로운 조항이 논의된 바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구체적 정책 대안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은 단순히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동북아 안보 구조 전체를 재편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까지 하나의 안보 네트워크로 묶어내려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위치는 결코 단순한 주변국이 아닙니다. 문제는 한국이 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미국의 전략적 요구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외교 자율성과 안보 미래가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국가안보회의에서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일까요? 미국은 이미 한국에게 반도체 공급망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거리를 두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2025년 초까지 한국 기업들의 대중 수출 구조를 변경하라는 구체적 일정표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 사회 내부의 분열과 피로감입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은 사드 배치 문제에서부터 미중 갈등까지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고 그때마다 경제적 보복과 외교적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고 한국 수출의 약 25%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에서 중국 시장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양립할 수 없는 두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향후 10년 한국 외교의 핵심 화두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북한 변수입니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며 우크라이나 전장에 무기를 공급한 대가로 첨단 군사기술을 확보하려 하고 있고 이는 한국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됩니다. 미국은 이를 빌미로 한국에게 더 강력한 대북 억지 정책에 동참하라고 요구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과연 한국이 단순히 미국 주도의 대북 압박 정책을 따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고 긴장 국면을 상시화하는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반대로 한국이 독자적인 남북 대화 채널을 추진한다면 미국, 일본과의 공조에서 불협화음을 내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한국은 어느 쪽을 택하든 전략적 비용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맥락 속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 중기, 장기의 층위를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적 사고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이 결코 일방적 부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주한미군 문제를 단순한 금전적 거래로 축소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중기적으로는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의 산업과 안보 자율성을 최대한 지켜내는 외교적 묘수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안보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에 대비해 한국 스스로 안보와 경제를 연결하는 새로운 국가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국은 앞으로 10년간 독자적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국, 중국, 북한, 일본이라는 4개의 거대한 세력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며 대응에 급급할 것일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한국 정치권은 이런 구조적 도전에 준비되어 있는가? 최근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정쟁과 당리당략이 우선되고 있고 외교 안보 전략에 대한 장기적 비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최대 과제는 단순히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내부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극단적으로 갈라선 지금의 정치 현실에서 외교 안보 전략을 둘러싼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만약 실패한다면 한국은 외부 압력과 내부 분열이라는 이중의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근본적 인식의 전환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의 안보만을 보장하는 우방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 압박을 가하는 협상자입니다. 중국은 단순한 경제 파트너가 아니라 한국의 산업 구조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변수입니다. 북한은 영구적 위협일 뿐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이 자국 전략을 관철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카드이며 일본은 경쟁자이면서도 동시에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복잡한 존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더 이상 소극적 대응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스스로 주도권을 쥐고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분야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술 산업, 민주주의, 외교 인프라 3가지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과 협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 외교를 통해 미국, 일본, 유럽과 공조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적 협력의 공간을 남겨둘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한국은 국제개발협력과 글로벌 보건 분야에서 독자적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한국은 지금 거대한 전략적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단기적 협상 전술에 매몰되지 말고 중기적 외교 전략을 치밀하게 설계하며 장기적 구조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한국은 흔들리는 동북아 안보 지형 속에서도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한국은 외부 압력과 내부 분열 속에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재명 정부는 이런 역사적 시험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국 정치권은 단기적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 국가 전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가? 국민은 외교 안보의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공동의 결단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지금 한국 사회가 답해야 할 궁극적 과제입니다.